네. 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피겨를 만들고요. 피겨 안에다 5개의 서브 플롯을 만들었어요. 5개 서브 플롯을 만들었고, 그 각각의 서브 플롯을 반복을 하면서 첫 번째 서브 플롯의 첫 번째 컬럼의 히스토그램을,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브 플롯의 두 번째 컬럼의 서브 플롯을 같이 그려줘야 돼요. 인덱스를 알아야 되죠. 어느 위치에, 어느 서브 플롯 위치에 그릴 건지 인덱스를 알아야 돼요. 그 인덱스가 이 배열의 인덱스랑 일치하면 되죠. 그럴 때 사용하는 함수 이름이 enumerate예요. enumerate. 배열을, 배열을 enumerate 함수 안에다 주면 enumerate는 인덱스와 값을 주죠. 그죠? 인덱스와 값을 줘요. 프린트 한번 해볼까요? 프린트 i하고 컬럼 프린트를 해보시면 인덱스 0번은 mean radius, 인덱스 1번은 mean fixture, 인덱스 2번은 mean perimeter 라고 이렇게 반복이 되죠. 이제는 그림 그릴 준비가 다 된 거예요. 프린트를 하는 대신에 C번 라이브러리 histoplot 데이터 프레임은 cancel 데이터 프레임 그리고 x축을 컬럼 이름으로 그 다음에 중요한 거가 있죠. 엑시스는 어디에 인덱스 i 번째에 이렇게 해주시면 5개가 그려지겠죠. 그렇죠? 얘가 문자열이었잖아요. 처음에는 min radius라고 하는 문자열, 두 번째는 min texture라고 하는 문자열. 이게 컬럼 이름이 여기 있고, enumerate를 쓰면 인덱스가 있으니까 엑시스 0번에, 엑시스 2번에, 엑시스 3번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각각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그려봤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변수들이 어떤 분포를 갖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본 겁니다. 살펴본 거고, 5개만 살펴봤는데 비슷한 방법으로 우리 변수가 30개가 있었잖아요. 그죠? 30개 변수의 분포들을 일일이 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죠? 네, 그런 거 해보시고, 네,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자, 페어 플롯을 그리겠다고 했어요. 페어 플롯 그릴 때는요, 데이터 프레임을 직접 넣어버리면 페어 플롯이라고 하는 함수 안에다가 데이터 프레임을 그냥 다 넣어버리면 30개 변수를 다 그리려고 할 거예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니까 제가 데이터 프레임을 좀 이렇게 서브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부분 집합이라는 의미로 서브 df라고 할 거고요. 이 데이터 프레임을 어떻게 가져올 거냐면 캔서 데이터 프레임에서 ILOC로 가져올 건데 일단 행은 전체 다 가지고 올 거예요. 행은 전체를 다 가지고 올 거고 컬럼은 0번, 1번, 2번, 3번, 4번. 그럼 5개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30번을 가지고 올 거예요. 예, 컬럼의 인덱스를 여기 컬럼 인덱스입니다. 컬럼 인덱스. 자, 어떻게 가져온 건지 느낌 오세요? 어떤 데이터 프레임 만든 건지 이렇게 만든 거예요. 행은 전부 다 선택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출력은 안 해봤지만, 다 출력해보진 않았지만, 0번 행부터 제일 마지막 행까지 다 선택하겠다는 얘기고요. 컬럼은, 컬럼은 5개만. 0, 1, 2, 3, 4. 앞에서 5개 변수가 나왔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붙여준 컬럼 있었죠? 제일 마지막에 타겟이라고 붙였잖아요. 그죠? 그게 거기에 멜리그넌트 아니면 비나인 이렇게 문자에 들어가 있었죠. 얘까지 선택을 한 거예요. 얘까지. 제일 마지막에 얘를 써준 이유는 제가 여기에 문제에서 드렸지만 멜리그넌트냐 비나인이냐 암이냐 일반 종양이냐에 따라서 색깔을 다르게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무슨 변수가 필요해요? 타겟 변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얘를 같이 넣어.
예,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잘라주면은요, 그 다음에 그 페어플럭 그리는 거는 그냥 함수 하나만 호출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데이터 프레임 이름은 전체 캔슬 데이터 프레임을 쓰는 게 아니라 요 조그맣게 잘라놓은 거 요거 쓰시면 되고 여기에다가 휴는 타겟을 사용하겠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뭐 다른 것도 필요해요? 이거밖에 없어요. 쇼. 변수가 5개가 있으니까 5 곱하기 5, 그죠? 25개의 그래프를 그려줘야 돼요. 그죠? 그 25개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과 보시면은요. 여기가 mean radius. 그러니까 여기도 mean radius겠죠. x축이. 그때는 이렇게 분포. 히스토그램 2개를 그려주는데 히스토그램을 어떻게 그려주냐면 색깔별로 그려주죠. 파란색이 멜리그넌트, 그 다음에 오렌지색이 비나인. 네, 파란색이 아민 데이터들이에요. 아민 데이터들은 mean radius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종양은 평균 반지름이 여기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암인 것과 암이 아닌 것들이 요 부분은요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 검사를 했는데 반지름의 평균이 요 사이에 있는 것들은 암일 수도 있고 암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바깥쪽에 있는 것들은 암이 아닌 것들이고요. 오른쪽으로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암이에요. 그 다음에 아마 여기 두 번째 변수가 그 다음에 min 뭐뭐뭐 이렇게 있겠죠. 있겠죠. 지금 투명도가 없어서 그렇긴 한데 여기 살짝 보면 이쪽 부분들 겹치는 부분들 보여요. 그죠? 예. 그리고 아민 샘플들은 주로 이쪽에 아민 샘플들이 있고요. 암이 아닌 샘플들은 이쪽에 있어요. 그리고 약간 암인지 암이 아닌지를 결정 내리기가 조금 그 어려운 부분들이 중간에 섞여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다른 녀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녀석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프만 봤을 때 상관계수가 큰 변수는 mean radius하고 여기 x축에 있는 변수들. 얘네들 이거 상관계수가 굉장히 큰 거예요. 거의 일직선에 가깝죠. 어. 그래서 여기는 상관계수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얘네들은 약간 두리뭉실하게 있죠. 얘네들은 계산해 보면 상관계수가 좀 작게 나올 거, 0에 가깝게 나올 겁니다. 얘네들은 1에 가깝게 나올 거고요. 얘네들은 좀 0에 가까운 그런 값들이 아마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런 것들 살펴보실 수가 있으세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5개 변수에 대해서만 한번 그려봤어요. 그래서, 어, 대략 이것만 보셔도, 어, 암인, 어, 암인 데이터들과 암이 아닌 데이터들을, 분류하기 쉬운 녀석들이 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죠? 분류하기 쉬운 녀석들이 좀 많을 것 같고, 좀 암인지 암이 아닌지 약간 애매한 그런 특성들이 약간 섞여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정확도를 보면 훈련셋에서의 그 정확도가 100%가 나오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페어플러까지 그려봤어요. 혹시 뭐 다른 변수들도 더 궁금하시면 이런 식으로 부분 집합을 잘라서 한꺼번에 다 그리는 거는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부분 집합들을 이런 식으로 자르는 거를 고려를 해보시면 될 거예요. 행은 다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관심 있는 변수들, 관심 있는 컬럼들을 선택하시면 돼요. ILOC를 사용하실 때는 0, 1, 2, 3, 4 인덱스를 사용하시는 거고요. LOC를 사용하실 때는 컬럼 이름들을 이용하시면 돼요. 이용하시면. 여기서는 제가 순서대로 뽑아낼 거기 때문에 컬럼 이름들을 문자로 쓰는 것보다는
그냥 0, 1, 2, 3, 4라고 숫자를 쓰는 게 더 간편해서, ILC를 이용을 했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몇 가지 탐색 과정들은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른 그래프들도 더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시각화를 하고, 해보시고. 자, 저희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무엇을 해볼 거냐면, 훈련셋이 만들어져 있어요. 죄송합니다. 특성 배열 X가 만들어져 있고요. 타겟 배열 Y가 만들어져 있어요. 네, 그 다음 단계를 할 거는 뭐냐면, 훈련 세트와 어, 훈련 세트와 그 다음에 테스트 세트를 나누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되겠죠. 항상 머신러닝 모델을 우리가 결정하기 전에 일단은 테스트 셋은 먼저 나눠놓고 걔는 띄워놓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걔는 띄워놓고 그 다음에 훈련 세트들 안에서 그뭐 훈련을 시킨다거나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한다거나 이런 작업을 하셔야 돼요. 항상. 네, 그래서 저는 변수를 4개의 변수를 더 만들 겁니다. 훈련, 훈련 셋, 그 다음에 테스트 셋, 그 다음에 훈련 레이블, 그 다음에 테스트 레이블.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렇게 만들 거고요. 함수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이용하시면 되죠. 우리 X 만들어둔 거 있어요? Y도 만들어둔 게 있습니다. 여기서 테스트 사이즈는 20%만 할게요. 8대 2로 나누겠습니다. 훈련 셋 80%, 테스트 셋 20% 이렇게 나눌게요. 어, 한 600개 정도 있잖아요, 우리가. 거의. 그죠? 거의 600개 정도가 있으니까 80%, 20%면은 한 120개 정도가 될 거예요. 테스트 세트가. 훈련 세트가 한 480개 정도가 될 거고요. 그죠? 네, 그 정도면은 뭐 충분할 것 같아요. 네, 120개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480개에서 훈련을 해보고 자, 그 다음에 랜덤 스테이트. 랜덤 스테이트는 42라고 하겠습니다. 랜덤하게 섞을 건데 이 섞여지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샘플들을 뽑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값이 하나씩 두 개씩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랜덤 스테이트를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샘플들이 셔플, 랜덤하게 섞였다. 이거는 기본값이니까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고, 그죠? 암과 암이 아닌 일반 종양이 섞여 있죠. 그 비율을 훈련셋과 테스트셋에서도 그 비율을 유지해 주는 게 좋겠죠. 그게 스트래티파이. 그게 스트래티파이고, 그 비율은 누가 알고 있어요? 암이냐, 양성이냐라고 하는 거는 Y가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Y를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훈련 세트, 테스트 세트 나누기까지가 끝났어요. 어, 우리 모양들만 좀 볼게요. 훈련 세트의 모양을 보셨을 때 450, 500. 그리고 변수 개수는 30개. 그죠? 변수 개수 30개 맞죠? 그 다음에 테스트 세트의 모양을 보시면 114개. 그리고 30개. 그죠? 아까 거의 600개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600개를 8대 2 비율로 나눈 거예요. 그죠? 정확하게 600은 아니었죠. 그래서 숫자가 이렇게 나눠진 거고요. 당연히 트레인의 모양은 455개일 거예요. 그 다음에 테스트의 모양도 114일 거예요. 뭐 확인 안 해보셔도, 트레인, 이거 얘만 딱 보면 Y 트레인은 455개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제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Y 테스트도 모양을 보면 여기는 114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아셔야 돼요. 어, 테스트 세트의 샘플 개수가 114개니까 테스트 레이블의 개수도 114개다.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이제. 자, 그럼 훈련 세트, 테스트 세트가 잘 나눠졌고요. 아마 스트래티파이 이거 우리 검사해보지 않아도 그 비율은 적절하게 섞여 있을 거예요. 적절하게 섞여 있을 거고요.
자,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생성하고 훈련시키고 이런 거를 할 겁니다. 몇 가지를 비교해 본다 그랬죠. 제일 처음에는 KNN을 먼저 해볼 거예요. KNN 분류기, 클래시파이어. 그래서 처음에는 KNN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해볼 거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 그 SGD, 클래시파이어도 해볼 생각입니다. 일단 KNN 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으니까 훈련시키고 예측값 찾고 이거는 뭐 5분이면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음. 어, KNN 이라고만 하겠습니다. KNN 이라고만 하고요. 특성들을 스케일링을 해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했어요. 탐색 과정에서, 데이터 탐색 과정에서 특성들은 스케일링을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했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을 바로 사용하겠습니다. 스텝스를 리스트로 줄 거고요. 리스트는 튜플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폴리노미얼 피처까지는 안 만들게요. 변수 자체가 이미 벌써 30개가 있는데 30개의 이차항까지 고려하면 너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어, 스케일러 그리고 스케일러는 스탠다드 스케일러 생성자 호출 그 다음에 클래시파이어 CLF라고 할게요. 클래시파이어 줄여서 CLF라고 하고 K 네이버 클래시파이어 일단은 기본값으로 기본값이라고 하면 K값 5개를 가지고서 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죠. 이것도 우리가 K값을 변화시켜 가면서 그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사실은 더 좋아요. 근데 일단은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KNN 모델을 생성. 여기, 여기까지가 그 분류기, 머신러닝 모델을 생성을 한 거예요. 생성을 했으면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훈련 세트로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죠? 네, knn.fit 여기에 훈련 세트와 훈련 레이블을 주시면 돼요. 얘가 훈련, 모델 훈련. 자, 훈련이 끝났으니까 여러분들 뭘 찾을 수 있을까요? 훈련 셋의 예측값 찾을 수 있겠죠? train, predict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KNN한테 예측해 주세요라고 하시면 돼요. 무엇을 예측해 주세요? 트레인 세트에 예측값을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훈련 셋에서 훈련 셋의 예측값. 컴퓨전 매트릭스 그릴까요? 컴퓨전 매트릭스. 자, 컴퓨전 매트릭스입니다. 컴퓨전 매트릭스 함수 사용하기 위해서는 실제값하고 그 다음에 예측값을 비교해서 2차원의 행렬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실제값이 있어야 되고 예측값이 있어야 돼요. 실제값과 예측값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값은 하게 레이블을 주시면 되는 거고요. 예측값은 우리가 계산한 트레인 예측값을 주시면 돼요. 얘를 혼동 행렬 또는 오차 행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바로 출력할게요. 컴프맷. 자, 이거 무슨 뜻일까요? 실제로 멜리그넌트, 암이라고 예측한 게 161개고요. 암을 암이 아니다라고 예측한 게 9개. 그 다음에 암이 아닌 거를 암이라고 예측한 게 3개. 암이 아닌 거를 암이 아니다라고 맞게 예측한 게 282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컨퓨전 매트릭스를 보시면
여러분들 요거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컴퓨전 매트릭스는 예를 그려주는 거예요. 여기는 실제값, 포지티브, 네거티브, 그 다음에 예측값, 포지티브, 네거티브. 여기서 포지티브는 멜리그넌트예요. 암이에요. 그래서 포지티브 예측이 true, 맞은 거고요. 네거티브 예측이 틀린 거니까 false 네거티브. 포지티브 예측이 틀렸으니까 false 포지티브, 네거티브 예측이 맞았으니까 true 네거티브. 이 네 가지 값을 숫자로 표현한 게 confusion matrix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 값들을 가지고서 정확도는 여기가 정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정밀도, 이쪽이 정밀도가요? 헷갈렸다. 어, 그쵸. 예측들 중에서 그 정답의 비율이기 때문에 이쪽이 프리시전, 그 다음에 실제 값들 중에서의 정답의 비율이니까 이게 재현율, 이쪽이 리콜이에요. 리콜. 음. 똑같은 정답의 비율을 찾는 건데 예측들 중에서 정답이 얼마나 정확하냐? 이게 프리시전, 정밀도고요. 실제 값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맞췄느냐? 이게 리콜이에요. 리콜. 네. 헷갈리죠? 저도 좀 헷갈려요. 요거를 그려준 게 컨퓨전 매트릭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컨퓨전 매트릭스를 가지고서 아까 얘기한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그리고 F1 스코어를 전부 계산해서 리포트로 보여주는 게 그게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 그죠? 프린트,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 여기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똑같아요. Y, train, 그리고 train, predict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보여줘요. 전체 정확도는 얼마다? 전체 정확도는 97%다. 그러니까 161개랑 282개를 맞췄잖아요. 틀린 거는 12개밖에 없어요. 어, 455개 중에서 틀린 거는 12개. 나머지는 전부 맞췄어요. 그래서 97%. 97%. 그 다음에 170개가 있대요. 이 170개는 요거예요. 멜리그넌트가 170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 정답이 161개. 그 다음에 285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요. B나 인. 그냥 일반 종양이 285개가 있었어요. 그죠? 어, 딱 거기에 대해서 정밀도, 재현율, 레퍼런스 스코어. 정밀도, 재현율, 레퍼런스 스코어를 보여주는 게 이게 클래시피케이션 레퍼런스입니다. 네. 저희는 훈련 세트에 대해서만 봤어요. 아직 테스트 셋에 대해서는 이거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보지는 않았고요. 이 정확도가 좋은 건지 안 좋은지에 대한 거는 우리가 바꿔볼 수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는 뭐라 그랬어요? 바꿔볼 수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는 K값. 그래서 K값을 뭐 1에서부터 뭐 10까지 정도 바꿔가면서 아니면은 뭐 20개 뭐 이런 식으로 K값을 바꿔가면서 정확도 그려보시면 돼요. 정확도. 어느 모델 정확도가 좋으냐? 이거를 그려보시면 가장 적절한 K값을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은 한번 해보시고요. 해보시고 어, 여기 컨퓨전 매트릭스 있죠. 컨퓨전 매트릭스 숫자로만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따 여러분들 점심시간에 시본 패키지에, 히트맵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히트맵 함수를 사용해서 혼동 행렬을 시각화해 보세요. 이거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요거 한번 히트맵으로 한번 그려보시는 거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별로 어려운 거 없죠? 여기까지는. 그죠? 네. 질문 없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오전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 이따 오후에 다른 모델, 들에 대해서도 이런 비슷한 작업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사들 맛있게 하십시오.